자, 요 부등식 자체가 해를 갖도록 하는, 그죠? 모든 자연수 k의 값을 나보고, 우리 보고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 나왔으면 그냥 차분하게 뭐 하면 된다 그랬어? 자, 이 부등식은 유명한 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자 라는 거였고, 그래서 3x-2 첫 번째 이거죠. 이렇게 잡아주시는 얘를 정리해 주면은, 자, 2를 곱하시고, 그래서 7x가, 그래서 x라고 하는 친구는 7분의 4 플러스 6k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요거 하나. 그리고 뒤에 거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2 곱하시고 넘기시면 3x가 되고, 요거는 6k-10. 그래서 x는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 얘가 해가 있어야 된대. 그 말은 뭐야? 얘랑 얘가 겹쳐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 말은 우리가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 거죠. 수직선을 그려봤더니 여기에 있는 x는 얘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쪽에 7분의 4 플러스 6k가 되는 거고요. 얘는 얘보다 크다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겠죠. 이건 3분의,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55, 뭐 90, 91번 문제가 다 이 문제입니다. 주어인식을 정리하시고, 그쵸? 그 조건에 맞는 1차 부등식의 모양을 수직선에 표시를 한다면, 그쵸? 무조건 이렇게 돼야지 얘는 해가 무조건 가져가게 되겠죠. 이때 그러면은 요 값이 얘보다 무조건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데 같아도 되니 안 되니? 그냥 같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그쵸? 같으면 안 되죠. 그쵸? 같으면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같으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22를 곱해 주시면은 이제 7이 나갔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18K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면서, 그쵸? 넘기시면은 이제 18을 빼면은 몇이요? 여기에 82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K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보다 24분의 82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라는 형태가 지금 되죠. 요거는 2로 나누면 12 4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가 대충 몇 점 몇이에요? 대충 3점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족하는 K는 1, 2, 3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6 자체가 되겠네요. 알겠니? 뭐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62번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62번을) 지금 또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활용에 관한 문제인데, 자, 여기서 활용은 이제 소금물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튀어나와요. 자,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소금물이 메인 문제였어요, 메인 문제. 그쵸? 소금물 자체가 해서 소금물을 구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럼 좀 복잡한 문제였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소금물이 메인인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좀 중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봤다면 느꼈을 거야. 어려운 문제집. 중학교 때 어려운 문제집이라면 일품이라든지, 고쟁이, A급 이런 거에서 했던 복잡한 소금물에 막 계산하는 것들은 절대 나오지 않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소금물, 설탕물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몰랐으면 써놓으셔야 돼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죠? 기억나니 혹시? 100분의. 그렇죠. 100분의 농도. 그리고 끝? 곱하기? 어허. 맞아요. 하나밖에 남은. 소금. 소금은 여기 있는데. 소금 물이겠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쉬워요, 이제는. 그렇죠? 왜냐면 이것밖에 안 나와. 그리고 모든 식을 다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그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내가 7%짜리 소금물과 그쵸? 몇 퍼? 12%짜리 소금물을 내가 섞어서 몇 퍼센트? 얘가 이제 8% 이상 10% 이하의 소금물 500g을 내가 지금 만들고 싶대요. 그쵸? 이렇게 되었을 때 섞어야 하는 7%의 소금물은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X. 그쵸? 7%의 소금의 양을 구해봅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몇 그램? 모르니까 X 잡아주시고 더하기 그럼 12%는 얼마나 있어? 100분의 12 곱하기 전체 500에서 누구를 뺀? X만큼을 뺀 양만큼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이쪽 8%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8 곱하기 그냥 500이고요. 그렇죠? 여기에 10%의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 곱하기 500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 식 쓰고 끝났죠. 그러면 풀어주시면 돼요. 100 곱하시면은 날래고 자, 이건 4000 이렇게 돼서 이건 7x 플러스 요거 곱하시면은 6000 마이너스 12x 그래서 500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랑 똑같은 문제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5x니까 넘어가서 5x 잠깐만 6000이죠. 넘어오시면은 2000이 되고 그쵸? 그래서 x는 400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이제 마찬가지 마이너스 5x니까 5x를 넘기시고 빼시면 여기가 1000이 되고요. 그래서 x는 2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이야? 4번이 됩니다. 그냥 200g 이상 400g 이상.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돼요. 알겠죠?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4번인데 자, 시험 문제로 거의 자주 출제가 되고요. 안 나왔어도 뭐 수행평가 이런 걸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64번. 무슨 문제라고 이거? 과부족 문제였죠? 자, 한번 보시면은 나는 학생이 이렇게 의자에 앉고 싶어요 라는 거죠. 근데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은 몇 명이 남아? 4명이 서 있어요. 그쵸? 근데 의자에 몇 명씩? 8명씩 앉으면은 의자가 한 개 빕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는 거죠. 다음 중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의자의 개수가 개수는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데 자 이거 선생님이 그때 설명을 했었죠. 자 이런 과부족 스타일의 문제죠. 이런 문제를 그쵸? 얘는 누구를 X로 잡자 그랬어? 이 아니라 그랬죠. 포함하는 애. 그쵸? 아마 학생이 의자에 앉는 거야. 의자를 학생이 가져가. 학생이 의자를 가져가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니네 글을 읽잖아. 그러니까 의자에 학생이 앉는 거야. 아니면은 학생이 의자를 가져가는 거야. 앉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이 의자를 가져가고 있잖아. 포함하고 있잖아. 의자가 학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를? 의자를 X로 잡으라고. 오케이? 의자가 X가 되는 순간 누가 돼요? 6명씩 앉았을 때 4명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학생의 인원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6X 플러스 4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럼 이제 나는 의자 개수에 지금 이제 될 수 있는 거 없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8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 개가 비어요 라고 해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헷갈리면 그림을 그리세요. 자, 아니면 뭐 외우면 가볍게 풀 수도 있고요. 자,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몇 개 있다고? 그냥 의자 몇 개 있다고? 전체 몇 개 있어 의자? 의자 몇 개 있다고? 한 개. X개 있어요. X개. 그쵸? 근데 몇 개가 비었다고? 한 개가. 여기가 빈 의자야. 그쵸? 찬유야! 근데 여기 몇 명 앉았어? 여기 의자에 몇 명 앉았어? 몰라. 몇 명 앉았어? 몰라. 한 명 앉아도 빈 의자라고 안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의자에는 한 명에서 6명, 아니죠. 8명이죠, 이제는. 8명까지 앉을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6x 플러스 4는 가장 적게 가져가려면은 8명씩 앉은 의자가 8명씩 꽉 차게 앉은 의자가 몇 개니 그러면?
다원아. 8명씩 꽉 채게 8명씩 꽉 풀로 앉은 의자는 몇 개야? X 마이너스 어. X 마이너스 잠깐만요. 잠깐만요. X 마이너스 2. 그쵸. 얘는 비어있고 아예. 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X-2명은 X-2개 의자에는 무조건 8명씩 앉아있고, 그쵸? 요 나머지 빈 의자가 아닌 애는, 그쵸? 1명 앉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8명 꽉 앉을 수도 있다고. 오케이? 이렇게 식을 우리가 세워주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산이죠. 요거는 8x 마이너스 15, 6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까 2x가 19 이렇게 되죠. 그래서 x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19니까 요거는 몇이에요? 9.5죠. 9.5. 그렇죠? 그래서 9.5보다는 작거나 같으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2x가 12가 되니까 x는 6개보다 많아야 돼.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6, 7, 8, 9, 10 이렇게 있으니까 의자가 10개가 되면 안 되죠. 그쵸?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요거는 무조건 x라고 하는 친구는 9.5개보다 그러니까 사실 9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의자는 뭐 소수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시면 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66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요 과부족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학교에서도 시험 문제로 내거나 수행평가로도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뭐 문제 푸는 수행평가 계열들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어느 행사장에서 바닥면이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이 되고 싶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등변 사다리꼴을 내가 설치를 했대요. 이때 A, B라고 하고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이 사각형 ACDB는 여기와 여기가 AC와 DB가 똑같은 등변 사다리 꼴이고요. 그렇죠? CD가 20이고 BAC가 여기가 120도야 라는 어떤 형태가 지금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겠니? 선분 AB의 길이는 CD의 길이의 4배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다리 꼴의 넓이는 75 루트 3 이하이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선분 미지도 잡읍시다. 선분 AB를 X 아니죠. X라고 잡아도 되겠네. 여기가 20이니까 요거는 AC의 길이의 4배보다는 그치?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래서 Y라고 잡을까요? Y라고 지금 잡았을 때 그래서 4Y보다는 누가? X가 작으셔야 됩니다. 라는 거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75 루트 3 이하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지금 우리가 한번 구해보시면은 근데 이거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특징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 각이 무조건 정해지네요. 몇 도로 정해지죠? 60도로 정해지죠.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각이 똑같은데 여기 다 합이 180인데 여기도 이제 120, 여기도 60, 60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60도니까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자, 우리한테 반가운 친구가 보이네요. 뭐가 보이죠? 2대 1대 루트 3이라고 하는 특수각이 보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2대 1대 루트 3 이렇게 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위아래 더하시고 x 더하기 20 그리고 높이를 곱하시고 그쵸?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해되니? 근데 얘가 뭐보다? 75 루트 3 이하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때 중앙 스크린에 가로인 선분, 이 AB의 길이를 이 AB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걸 D라고 잡았는데 우리 그냥 X로 했으니까 이 친구의 최대와 최소를 한번 구해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일단 루트 3 곱셈이니까 루트 3은 날려주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4를 곱하면은 여기에 이제 xy 플러스 20y가 이제 75에다가 4를 곱하면은 300이죠. 이렇게 지금 하나가 지금 주어지는 형태가 지금 됩니다. 그쵸? 이렇게 지금 나왔을 때 이것도 지금 x에 관한 관계식을 지금 뽑아내려면은 조금 더 필요하겠네. 그쵸? 관계식 좀 더 필요하겠죠? 여기서 우리 안 쓴 거 하나 뭐가 있을까? 보면은 얘가 2분의 1 y니까 얘도 정확히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도 2분의 1 y가 되고 그럼 여기는 20 마이너스 y가 되겠네.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은 20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누구랑 똑같아요? x랑 정확하게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그 y는 이제 우리 x값 구하는 거니까 20 마이너스 x가 지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y로 묶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y는 20 마이너스 x죠. 그래서 여기로 다시 넘어오시면은 20 마이너스 x에 x 플러스 20 요게 이제 300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요거 이제 합차죠. 그래서 400 마이너스 x 제곱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쵸? 넘기시면은 100이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00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아니죠.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00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00이라고 넘길까요? 요게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 그쵸? 요걸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은 x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지금 나오는 거야? 얘는 10과 자 마이너스 10 사이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그냥 결정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얘만으로 세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 안 쓴 거 하나 더 있으니까 요거 한번 써봅시다. 다시 또 집어넣어 주시면은 100 마이너스 4x가 x가 되고요. 그래서 5x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100이 되고 그래서 x는 그렇죠? 20? 이렇게 되나요? 뭐 이상한데? 8이죠. 4, 2, 8, 10 이렇게 되고 16? 어디가 이상하지? 부동량이 저에 맞아요. 그러네.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여기 아니라 마이너스를 곱하고 넘긴 건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x는 어떻게 돼? 10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되니까 x는 이제 16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는 그런 상태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을 하나를 우리가 만족을 시키셔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의 잠깐만 잘못 쓴 것 같은데 하나를 사각 손분 AB의 길이는 AC 그쵸? 잘못 썼죠. 여기서 AC 얘의 길이는 얘보다 크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그쵸? 크면 안 되죠?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아야겠네. 그동안 잘못 썼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얘도 이렇게 돼야 되고 그쵸? 이렇게 지금 돼야 되죠. 그쵸? 그래서 두 개를 합쳐주시면은 x라고 하는 친구는 10과 16 사이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16이고요. 최소값은 10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활용에 관련된 문제고요. 그 말장난을 좀 해놓은 그런 상태고 조금 난이도가 있긴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식을 우리가 세워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숨겨져 있긴 합니다. 알겠죠? 등변사다리꼴의 정의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기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뭐 어느 학교든지 이것도 되게 각 학교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66번도 광명이든 광북이든 광문이든 상관없이 잘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78번 한번 봅시다. 몇 번? 아니야, 이거는 따로. 네가 풀어갖고 쉬는 시간에 수직선을 그려봐서 물어봐봐요. 수직선 그렸어? 이거 수직선 그리면 바로 나와. 이거 55번이랑 풀이가 똑같아요, 그건. 어차피 90번 할 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다시 봐봐. 자, 78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뭐, 두 가지로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풀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야, 찬유야, 들어야지. 그쵸? 자, 일단 어떻게 하자고?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을 하나 그리시고, 그쵸? 범위를 쪼개자 그랬죠? 마이너스 3과 5 기준으로 우리가 쪼갤 거고요. 넘버링을 붙여서 계산을 할 겁니다. 1번, x가 마3보다 작을 때.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이렇게 무조건 서술형 넣으면 이렇게 써야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3보다 작을 때 음수예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10 이렇게 되고 이거 지우죠? 그쵸? 그래서 넘기시면은 3x가 마3. 그래서 x는 마1보다는 크다가 되는데, 자, 계속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푸는 법이. 겹치는 거 있어, 없어?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있니, 없니? 없어요. x. 해가 안 나옵니다, 여기서. 그쵸? 자, 두 번째. x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을 때, 이렇게 우리가 쪼갰을 때, 뭐 0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 보시면은 얘는 양수니까 그냥 뒤에 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워지고, x니까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면은, 자, 이렇게 겹치는 거 찾으시면 어떻게 돼요? x라는 거는 3보다는 크고요. 5보다는 작다가 되죠. 자, 모르겠으면 수직선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살짝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x라고 하는 친구가 5보다 크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5보다 크거나 같다죠.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은 둘 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3x가 되고 넘어가면은 이게 몇이에요? 20에서 17인가요? 이렇게 되고 x는 그래서 3분의 17보다는 작거나 작아요 라는 형태인데 그러면은 지금 요게 3, 5, 15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겹치는 부분은 뭐가 돼요? x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3분의 17보다는 작다가 되죠. 이해되지? 그쵸? 이렇게 절대값으로 쪼개서 케이스 분류를 했을 때는 이렇게는 어떻게 가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더해버린다고. 알겠죠? 따라서 x값의 범위는 3보다는 크지만 3분의 17보다는 작다가 답이 되죠. 그쵸? 요게 답인데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4, 5 두 개밖에 없습니다. 라는 문제가 되죠. 알겠죠? 여기까지 되니? 그렇죠? 자, 근데 선생님 저는 뭐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하면은 그래프를 좀 그려도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푸는 걸 추천이야 나는 그래도. 자,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시면은 이게 느낌이 좀 있으면은 이걸 써도 괜찮죠? 5가 되고요. 그래서 그려볼래 라는 느낌이 됩니다. 자, 마3보다 작을 때는 둘 다 음수니까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래서 내려오겠죠, 둘 다. 음수인 직선. 자, 이 사이일 때는 잘 봐봐.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뭐야?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울기는 음수지만 얘보다는 조금 완만해졌어.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고요. 둘 다 양수일 때는 이렇게 그냥 증가하는 형태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여기들이 좌표를 넣어보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으면 몇이야? 여기가 16이에요, 16. 그쵸? 마이너스 3은 8이 16이 나와, 16. 여기는 몇이나요? 여기는 몇이 나와? 5를 집어넣으시면은 8이 나옵니다. 그 y는 10이라고 하는 친구는 한 이쯤에 얘보다 훨씬 아래고 얘보다 위쪽인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여기랑 여기에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럼 여기서
10이 되려면은 얘는 그냥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10 되는 거는 날리시면은 얘가 이제 3이죠. x는 3 나오고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그냥 나온 친구. 얘가 정확하게 10 되는 걸 찾고 싶어요 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17이 돼요. x는 이제 뭐 3분의 17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0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가 뚫리면서 x라고 하는 친구는 3과 3분의 17 사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편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은 살짝 불안불안합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감점 요인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 나오면은 이 방법대로 풀어야 되는 거고 지금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저걸로만 푸세요. 알겠죠? 이거 그래프적인 조금 더 이해가 있어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알겠죠? 78 그리고 79번도 살짝 우리가 보면 이 틀만 좀 지워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 잘 해주시고 마찬가지고 했어 다 우리 프린트해서 내가 프린트를 다 줬죠? 그쵸? 거기에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연습이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절대값 2x-3 자 여기는 자 루트의 요건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쵸? 우리 중학교 때부터 아마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계속해서 강조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을 텐데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쵸? 미지수의 제곱이 있고 루트가 있을 때 이게 지울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랬죠? 이게 지워지면서 뭘로 바뀌어? 절대값 바뀐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쵸?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성질 중에 하나죠? 맞아? 기억하시고 똑같이 푸시면 되죠. 그쵸? x가 뭐보다? 이거 2분의 3이고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똑같이 범위 나눠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자 x에 대한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는데 a-b의 x 더하기 2 이거의 해가 그쵸? 2분의 1 x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나왔대요. 그쵸? 이거 90번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친구가 지금 a 플러스 3b x 플러스 7a-3b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지금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는 걸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의 특징 하나가 있거든요. 자 봐봐 지금 얘는 당연히 이런 해가 되려면은 얘를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정리를 한번 하시면은 a-b의 x 넘기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되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우리는 a-b로 나누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근데 나누려고 봤는데 해가 이게 된다라고 했는데 왼쪽에 x가 있는 건 똑같은데 지금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지? 그럼 무조건 무슨 뜻이야 이거는? 그쵸? a-b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서 a는 무조건 b보다 작아야 해요 라는 게 잡히고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친구는 뭘로 바뀐다고? a-b분의 이렇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로 바뀌게 되고 맞니? 자 이때 누가?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되니?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일로 와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2b가 a-b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게 되고요. 지울게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오시면 5a라고 하는 친구가 이거는 3b 이렇게 지금 뭐 나오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뭐 한 문자로 그래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문제예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저거. 자, a 플러스 3b의 x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자로 지금 우리가 바꿔보시면은 자 근데 지금 a 마이너스 지금 b가 음수니까 이거 먼저 바꿀게요. a나 b나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넣어보시면은 A가, 여기서 A가 5분의 3B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넣어보면은, 자, A-5분의 3B가 0보다 지금 작아야 되는 상태고요. 아니죠. 그래서 5분의 3B 마이너스 B가 0보다 지금 작아야 되는 상태고, 요거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5분의 2B가 0보다 작다가 되고, B라고 하는 친구는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B는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이제 B를 B로 바꿉시다. 그래서 바꿔주시면은 얘는 5분의 15니까 18B X. 그렇죠? 이렇게 넘기시면은 이제 B를 바꾸시면은 5분의 21B가 되죠. 이제 마이너스가 붙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여기다 붙일까? 그리고 넘기시면은 플러스 3B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그래서 5를 곱하면은 18bx가 b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요게 이제 몇이니? 6인가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몇이 돼요? 3분의 1인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쵸? 이거 마이너스 6b니까 그쵸? 나눠주시면은 그냥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자체가 되겠죠. 그쵸? 뭐가? 이거 바꾼 거잖아, 이렇게. 그거 하면 옆에 뭐예요? a-b가 음수라니까? 그래서 바꾼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은 스타일이었고요. 그쵸? 그래서 음수인지 양수인지가 포인트라 그랬어. 여기서는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90 정리 잘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이 뭐야 이게? x의 최대값은 얘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1번을 한번 또 우리가 보면은 자, 요거 자 복잡한 식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나오는 거죠. 자, 똑같은, 이거 아까 뭐 물어봤던 58번? 푸는 거 똑같아요. 잘 봐봐. 일단 식을 정리하고 싶어. 이런 거는 10을 곱하고 시작해야 되죠. 그럼 요거는 2x 플러스 15, 5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요. 넘기시면 3x가 되고, 넘어오시면 27. 그래서 x는 9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쵸? 이 친구는 정리하시면은 어떻게 돼? 3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가 되고, 넘기시면 x라고 하는 친구는 a-12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미지수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뭐래? 해가 없어야 된대. 해가 없어야 된대.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일단 x라고 하는 친구는 9보다 어때? 크거나 같다야. 그럼 얘랑 겹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어디 있어야 돼? x가 얘보다 작다니까 이쪽에 있어야겠다. a-12보다 얘는 비어있죠.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 맞아? 그럼 뭘 만족하는데? 해가 없으려면은 작으면 되죠. 그렇죠? 얘가 얘보다 그냥 작으면 돼. 근데 같아도 되니 안 되니, 찬유야? 같으면 돼, 안 돼? 되죠. 그렇죠? 얘는 비어있고 얘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같아도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맞아? 얘는 비어있잖아. 얘는 색칠되어 있고. 그럼 같아져도 겹치는 게 없는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되고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21이 최대값이 됩니다. 알겠죠? 뭐 어렵지 않은 1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가시고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고요. 92번은 힌트만 좀 드릴게요. 다시 읽어줄게요. 92번은 뭐 어떻게 풀라 그랬죠, 이거? 바깥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 이렇게 어떻게 하자고? 자, 모양 외우셔야죠. 모양을 외운 걸 쓰시고 절대값 x 플러스 2 요게 4와 마사로 쪼개질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111 더하시면은 요렇게. 그쵸? 이렇게 하시고요. 나중 되면 익숙해져서 바로 뭔가 하나 뽑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관이 없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배운 게 나왔네. 일단 절대값이 붙었는데 마이너스 3 음수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뭘로 바꿔야 돼? 0으로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이건 사실 근데 의미가 있어 없어? 이 파트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없어집니다. 의미가 없는 형태고 이거 따로 계산을 해도 돼. 해도 어차피 모든 실수가 나와서 전혀 의미가 없고요. 겹치는 부분 찾으려면은 얘만 보시면 되는데 요게 또다시 뭐야? 아는 모양이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2씩 빼면은 마이너스 7 3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정수의 합은 몇이 되겠어?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5 플러스 2까지 싸그리 다 더하시면 되는 형태가 되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렇죠? 요거 이런 어떤 형태들, 그렇죠? 우리 다뤘던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죠? 요거 이렇게 차근차근 풀리고, 그렇죠? 절대값이 남아있는, 절대값만 있는데, 그렇죠? 절대값만 있는데, 뭐가? 음수보다 크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은 해보시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파트는 2차 부등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까지 쭉 이어지는 어려운 스타일의 그런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자, 이걸 잘 우리가 봐주셔야 되는데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밀접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함수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fx라는 아니다 쓸게요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라고 하는 해가 내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은 0보다 크다라는 애가 궁금해 라고 한다면은 요 친구를 fx라고 생각을 하는 새로운 2차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한다면 그쵸?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부등식이기 때문에 해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죠? x라고 하는 친구는 알파보다 어떻게? 그쵸? 왜? 여기랑 여기라는 거야. 이해되니? 작을 거고요. 또는 x라고 하는 친구는 베타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요. 이해되나요? 두 번째로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만약에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한 친구였다면은 해는 여기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친구는 알파와 베타 사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려보면 누가 나와? 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2차 함수를 풀면 이렇게 2차 함수의 해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려고 봤는데 2차 함수를 맨날 그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그려가지고 막 인수분해하고 찾고 하면은 불편하잖아. 그쵸? 그리고 막 좀 식이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함수 그리기도 좀 귀찮아지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예 틀을 외워버릴 거야. 알겠니? 자, 그리는데 어차피 그려서 이건지 찾는 게 너무 뻔하잖아. 맞니?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틀을 외울 거야. 그래서 오른쪽 1번 그 위에 별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니? 자, 2차 부등식의 풀이는 반드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자, 우리는 이거 풀이를 어떻게 풀 거야? 첫 번째는 무조건 최고차항 개수, 이거 기억하세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죠, 2차항. 무조건 2차 부등식 2차항이 제일 크겠지? 2차항의 개수를 양수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면 그냥 마이너스를 곱하라고. 알겠니? 양수로 바꾸신 후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풀 거냐면은, 만약에 2차 식이 0보다 작잖아? 그러면은 이 모양 그대로 가는 거야. 잘 봐요. 내가 해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모양이면은 알파, x, 베타 요 틀을 따라갈 거라고 그냥. 알겠니? 요 모양으로 외울 거라고.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2차 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가 이렇게 된다면은 얘는 어떻게 우리가 쪼개줄 거야? x라고 하는 친구는 알파보다 어때야 돼? 크다. 그쵸? 이런 식으로. 또는 x라고 하는 친구는 아니죠. 작다죠. 작다. 작고 이거 똑같이 간다고 치면은 베타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반으로 쪼개질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해? 2차 식이 0보다 작으면은 사잇값이야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나는 알겠죠? 사잇값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0보다 크면은 양 끝값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때 파악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반드시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요거를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알겠죠? 우리 1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1번 답 뭐가 나오니? 바로. 보자마자 바로 뽑아낼 수 있겠죠? 그 1번을 풀어보면 답이 몇 번이 나와? 1. 3번. 그쵸? 3번이 바로 나오죠. 그쵸? 인수분해 하시고 양 사이드에 그냥 뭐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완벽하게 그냥 끝이 난다고.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풀기 전에 그 왼쪽에 그 부등식을 딱 보면은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2차 부등식을 우리가 풀 때 우리는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 2차 부등식 중에서 특별한 해들이 있다는 거야. 특별한 해가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다거나. 그쵸? 예를 들어,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형태가 좀 나왔을 때 해가 한 개만 되려면은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약.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라고 한다면은 식이 작거나 같다고 할게요. 그럼 작거나 같은 부분은 얘는 x는 알파라고 하는 특별한 한 개만 있는 해가 되는 거. 원래 부등식은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맞아? 근데 만약에 해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 있어 없어? 해가 없다가 되죠. 그쵸? 만약에 얘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해가 뭐가 돼요? 모든 실수 자체가 해가 지금 나오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려면은 누구만 명확하면 될까? 그래프만 사실은 좀 명확하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 풀자라고 하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해버린 다음에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태라면은 우리가 이 최고차항 개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해서 우리가 판별식이 0인지 0보다 작은지 그렇죠?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그 2차 부등식이 항상 막 그 왼쪽에 보면 막 이 복잡한 표와 밑에 항상 성립할 조건과 이게 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지 않고 자 2번 위에 별이 4개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할 거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하라고?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야. 자 완전 제곱식이 나왔네. 그럼 뭐 하라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셔야 돼.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돼? 그럼 뭐 하자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들이 질문할 때 이런 뉘앙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풀죠? 라고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뭘 해봐야 돼 적어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게 과연 무엇을 만족해야 하는지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식이 무엇을 만족하는지를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는 뭐 하셔야 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복잡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암산하지 말고 습관을 들이셔야 돼. 내가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면은 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요거의 해를 나한테 물어봤거든? 자, 너무 기초적인 거라서 사실 우리는 눈으로만 보고 풀 수도 있지만 연습을 위해서 풀어본다면은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든요. 맞아? 근데 이 친구가 딱 봤는데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x축을 그리고 근데 그래프 간단히 그리는 거야. 정확히 안 그려도 돼. 최고차항 개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데
요게 x-2의 제곱이니까 2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찍을 거야 라는 게 된다고.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신 후에 식을 봤더니 주어진 친구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래. 그럼 요 2는 빠져 안 빠져? 빠지겠네 를 너네가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니? 그럼 답은 뭐겠어? 몇 번이겠어? 4번이겠죠.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알겠어? 뭐 하셔야 된다고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는 파악할 거야. 알겠죠? 이게 만족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지를 우리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가 0보다 크다. 뭐 말이야? 이. 이가 크다. 어? 이가 0보다 크다. 근데? x는 얘는 뭐야? y 값이야. 그러니까 이 y가 0보다 큰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그때 그걸 만족하는 x 값은 몇이니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우리 넘어가서 자, 3번, 4번, 5번, 6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거 한번 보면은 봐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 해가 봐봐요. 모든 실수가 되고 싶대. 그치? 잘 봐봐. 이게 함수 값이잖아. 그치?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그래프가 여기 있을 때 위로 볼록이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왜냐면 위로 볼록이면 아무리 크게 잡아도 어딘가 0보다 작아지는 점이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면서 맞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빠지는 거 없이 모든 실수가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그럼 우리는 이 그림이 만족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찾아야 돼. 이거 이해되니, 다원아? 아니요. 자, 이 참수의 그림은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가 나와요. 이렇게밖에 없어. 그럼 이 6개 중에 너가 선택을 한다고. 선택할 거야. 최고치 한계수 양수지? 양수로 바꾸는 게 편해, 무조건. 이거 다 떨어져. 그쵸? 0보다 큰 게 모든 실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얘가 빠지고 얘는 여기 전체가 빠지니까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것밖에 안 된다고. 오케이? 그림 몇 개밖에 없어, 얘들아? 6개밖에 없으니까 고민하는 게 아니야. 뽑아낼 수 있어. 이걸 찾은 다음에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한번 했잖아, 2차 부등식 이거. 한번 했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풀이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요게 만족이 돼야 되지. 맞아? 이게 만족이 되려면은 최고치 한계수는 양수여야 되는데 이미 양수야. 맞아? 그리고 요거는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해가 있어 없어? 해 있어 없어? 2차 방정식이면 해 있어 없어? 없지. 2차 방정식은 언제 해야?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게 해잖아. 맞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알겠어? 2차 방정식은 이게 다 쭈루룩 이어져야 돼. 알겠어? 2차 방정식의 해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만나는 곳이 해지. 네. 맞아? 근데 안 만나면 돼, 안 돼? 안 만난다고. 그럼 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 써야 돼? 해가 없대. 뭐 써야 되니, 동이야? 판별식이. 끝이야, 그게. 이거 만족하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b제곱 요게 0보다 작다가 지금 우리한테 지금 나오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k라고 하는 친구는 자, 요거 이것도 좀 저 느낌 갈까요, 우리가? 요게 이제 k 플러스 4와 k 마이너스 4가 식이 0보다 작네. 맞아? 그럼 마이너스 4, 4니까 k라고 하는 친구는 마사와 4 사이가 되겠다. 여기까지 되니? 알겠죠? 그쵸? 그럼 만족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은 몇이 돼요? 3이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에요? 3번 자체가 답이 됩니다. 네 번째 거 한번 봅시다. 2차 부등식이 얘가 모든 실수에서 해가 있어야 돼.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된대. 그치? 모든 실수 계열이니까 그래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자, 시고창 양수지.
그러니까 미지수면은 너네가 케이스를 나눠야 돼. 양수인지 음수인지. 근데 양수니까 나는 아래로 볼록만 하면 된다고. 그럼 케이스 몇 개 나와? 3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때 3개인데 그 중에서 만족하는 게 하나밖에 없을 거야. 잘 봐봐. 근데 사실 보자마자 느낌이 와야 되긴 해요. 자,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자, 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야 된대. 그러면은 0보다 크지 않은 부분이 있는 이런 데는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 얘네들이 탈락이라고. 탈락된다고. 그럼 남아있는 게 누구만 돼, 얘는? 이것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은, 해가 너무 특별할 때 있지. 모든 실수거나, 알겠죠? 모든 실수거나 아니면 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 X축과 안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시고, 근데 만날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안 만난대.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이걸 만족하면 된다고. 그쵸? 이거 2차 분수식 안에 2차 분수식이겠죠? 자, 이거 다시 전개하시면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대. 자, 정리했더니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네. 맞아? 근데 최고차항계수 양수고 지금. 맞아? 인수분해가 예쁘게 됩니다 지금. 맞아? 최고차항계수가 양수고요. 2차식이 0보다, 초록색깔이죠. 0보다 작은 지금 상태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사이 값이 나와야 된다고. 작은 것과 큰 거 사이라고. 그러면 K라고 하는 친구는 작은 거는 마이너스 3, 큰 거는 5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되니? 알겠니? 그래서 요 틀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2차 분수식이 존재하는데 이번 해가 없고 싶대. 이거 명문 기출이죠.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부분의 해가 없어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해볼게. 내가 이때 이걸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잘 봐봐. 그럼 그림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돼야지 큰 이쪽 윗부분에 아예 없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되면 되니? A가 0보다 그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형태가, 위로 볼록인 형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점이야. 는이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도 돼, 안 돼? K요. 이렇게 돼도 된다는 게 포인트지. 그래서 일단 무조건 위로 볼록이어야 되죠. 아래로 볼록이면 어떻게 돼? 아무리 밑으로 잡아도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지 해가 없지, 지금. 이해되니? 이해돼? 이렇게 지금 잡아주고, 그러면은, 일단 A가 뭐라고 잡아? 음수라고 잡아야 돼, 첫 번째. 알겠니? 두 번째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그럼 뭐야? 작거나 같다지. 이해되니? 다원아, 알겠니? 교점이 없거나, 하나만 있다고. 그럼 작거나 같다잖아. 그쵸? 좀 알겠니? 그래서 요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요 짝수 씁시다.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오케이? 전개합시다.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마이너스 곱하시면 A 제곱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크거나 같다인데 불행하게도 뭐야 이게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깔끔하게 안 되기 때문에 누굴 써야 되는 거야? 근의 공식을 쓰셔야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짝수근의 공식 쓸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그쵸? 요거는 결국에 2 플마 8이니까 2 루트 2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데 그쵸? 봐봐.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거나 같네. 뭐라고요? 2차식이 지금 최고차항 개수가 1입니다. 여기 A제곱이 A가 새로운 미지수가 되고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 양수 맞췄고 식이 0보다 크다니까 맞아? 이걸 맨날 또 2차 함수 그리기 힘드니까 아예 틀어놓고 외울 거라는 거야. 틀을 잡아놓고 2차식이 0보다 크니까 양끝 값으로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애보다는 x가 어때야 돼?
작고 큰 애보다는 x가 크다는데 a는 A죠. a가 근데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돼야 된다고. 음수가. 그쵸? 이거 는이 있으니까 는 붙여야 된다 여기다. 알겠죠? 소리 이거 는이 있으니까 여기 는에 붙여야 되죠? 그죠? 근데 a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이거 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얘 때문에. 맞아? 그래서 요거만 만족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보다 2-2루트2보다 작거나 같다. 몇 번이니? 그렇죠. 5번 자체가 답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알겠니? 그래서 봐봐. 마찬가지야. 해가 뭐라고?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를 만족하는 뭘 찾자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프를 찾아서는 이거야. 그럼 얘를 만족하려면은 개수와 미지수들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라고. 여기까지 되나요? 알겠죠? 자, 우리 그럼 조금 더 어렵게 광명곡과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잘 봐. 자,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대.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너 나합니다. 자,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든? X축과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림 이거야. 얘 그림 이거야. 맞아?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2차 함수는 0보다 작은 부분에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해 있어? 없어? 해가 없다가 되겠네. 맞아? 오케이? 해가 없어, 기억은. 그쵸? 그럼 해가 없대. 맞네. 맞는 말이죠? 그쵸? 기억이 맞고요. 그래서 자, 니은을 봅시다. A가 음수야. 그럼 위로 볼록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 스쳐 지나가야 돼. 그쵸? 얘는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맞니? 그러면은 주어진 2차 함수가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거는 작거나 같다의 해는 뭐가 되겠어? 전부 다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맞니? 그럼 얘도 맞아요. 그쵸? A가 0보다 크대.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크거나 같다니까 그림 자체가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두 개 다 그래요.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 디귿을 만족하는 친구는. 근데 보통 얘겠죠. 판별식이 0일 때는 얘가 되는 거고 0보다 크면 얘가 되니까. 그쵸?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이 돼야 되는데 디귿을 봤더니 해가 없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해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 근데 얘든 둘 다 해가 있어 없어? 있잖아. 0보다 큰 부분이 무조건 있어요. 맞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무조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가 반드시 존재해요. 그쵸? 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건지 이렇게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알겠죠? 지금 틀렸겠지 당연히.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리을을 보시면은 A가 0보다 작으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자, 위로 볼록인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니까 이거는 그림이 명확하네요. 그림이 무조건 이거예요. 그쵸? 그럼 주어진 식이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뭐 알파와 베타 사이? 이 느낌이겠죠? 맞니? 근데 봤더니 해는 모든 실수? 아니죠. 여긴 절대 해가 없잖아, 여기는. 그쵸? 2차 위로 볼록인 건 언젠가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리을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지는 게 자, 우리한테 주어지는 형태가 되죠. 여기까지 되나요? 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사실 2차 함수 했으면은 느낌이 좀 강하게 오셔야 되고 아마 명문만 조금 낯선 형태긴 할 겁니다. 자, 우리 2차 함수와 직선이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와 도연아, 2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지?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했어? 기억나니 이거? 2차 함수와 직선의 x좌표를 알파라고 베타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떻게 구했어? 그쵸, 두 개 연립했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와 누가?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 함수가 같다라고 놨을 때 왼쪽으로 다 넘기면은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하는 새로운 누가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맞아? 이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였어? 알파와 베타였단 말이야. 그쵸? 요게 2차 함수의 포인트였죠. 그쵸?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교점은 어떻게 주겠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었단 말이야. 근데 마찬가지가 하나 있거든요. 자, 2차 함수와 직선이 지금 존재하는데, 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은,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작은 부분은 어디니?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쵸? 얘도 어떻게 푼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로 나올 거야.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작아, 뭐 크거나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냥 2차 함수를 써. 그리고 직선도 그냥 써. 해서 어떻게 바꿀 거야? 다운아 어떻게 할 거야? 왼쪽으로 몰아서 2차 부등식의 풀이를 쓸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당연히 얘도 이렇게 우리한테 바뀌게 되고요. 맞니? 그쵸? 그래서 뭐 할 거야? 인수분해가 돼. 그럼 편안하게 틀 쓸 거, 공식 써버릴 거고요. 알겠죠? 2차 함수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바꿨더니 해가 없다거나, 하나거나, 완전 제곱식이라거나, 또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와야 한다. 라고 하면 뭐 할 거야? 우리가 다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어떤 그래프를?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그리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되니? 알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이 나오면은 자, 그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둘이 같다라고 놓고 오케이? 또는 크기를 줬으면은 크기에 맞춰서 부등식을 정해주고 오케이? 부등식이나 방정식으로 풀어야 돼! 라는 문제라고. 알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 9번을 한번 봅시다. 봐봐. 그래서 9번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대. 그럼 이거 무슨 말이 되죠? x제곱 플러스 2에 k 플러스 1에 x 플러스 k라고 하는 친구가 직선 2x-6보다 항상 항상 커야 돼. 이 말 아니야? 여기까지 해도 되니? 그렇죠? 그럼 얘를 바꾸시면 어떻게 돼? 넘겨.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얘 전개하면 2x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2kx 플러스 k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가 돼요. 얘가 0보다 항상 크다는 게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이해되니?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여기까지 해되니?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얘가 무조건 0보다. 이 식이 만족되는 거는 결국에, 이 식이 만족되는 건 결국에 얘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고, 그쵸? 이게 지금 무조건 만족이 되려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족이 돼야 되는, 얘가 만족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판별식이,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죠. F'제곱 마이너스 A, C가 0보다 어때야 돼? 무조건 작다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요게 3이 이렇게 지금 되면서 K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 이렇게 지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답이 그냥 몇 번으로 결정돼요? 5번으로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5번이 된다. 3번인 5로 결정이 됩니다. 알겠니? 다시 해서 주어진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거는 사실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거니? 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렇게 있어야지 만족이 된다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둘이 만났다, 둘이 이제 연립을 했을 때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풀어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부등식으로 지금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아이고. 0. 그렇죠.
자, 요거를 푸는 방법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야, 이거 맞췄어도 같이 보세요. 첫 번째는 가장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문자 밖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맞아? 절대값 바깥에 x라는 미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걸 기준으로 놓고, 그쵸? 절대값 안에가 0 되는 건 x가 0일 때니까, 그럼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쪼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을 지금 우리가 보시면은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와? 그냥 마이너스부터 나오죠. 마이너스 3x 약거나 같다. 자, 배웠죠? 우리 이거 인수분해 되죠? 4,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x라고 하는 친구는 뭐와? 4와 마이너스 1 사이인데, 자, 이렇게 범위가 겹치는 거 찾는 거죠. 그럼 x는 마일과 0 사이가 되죠.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볼 겁니다. 그냥 나오죠.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4,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x라고 하는 친구는 뭐와 뭐 사이야? 마이너스 1과 4 사이 이렇게 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겹치는 거를 이렇게 찾아주시면은 x는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좀 나오게 되고요. 뭐래니? 마이너스 4와 1이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둘이 겹치는 걸 찾으시면은 x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이렇게 좀 푸시면 되는 거고요. 아, 쌤 이거 말고요. 자, 다른 방법 하나가 있어요. 자, 공부를 많이 했으면 편리하게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얘는 너무 유명한 틀이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1차 식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는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은, 자, x제곱과 당연히 절대값 x의 제곱이 똑같은 식 아닐까?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니까 무조건.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바꿀 거야. 이렇게 바꾸면은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4, 1 이렇게. 그럼 절대값 x 플러스 4와 절대값 x 마이너스 1로 쪼개주고요. 식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찌구창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x라는 미지수가 마이너스 4와 1 사이가 되는데, 문제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풀었을 때는 주의사항 하나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겹치는 거 찾아로 해결이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절대값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0으로 바뀌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의 해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x는 이렇게가 답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알겠죠? 자, 공부하면 할수록 너희들이 풀이 방법은 많아지고요. 당연히 이게 조금 더 편리하긴 한데 여기서 실수가 좀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한쪽이 음수 나왔을 때 절대값 있는데 한쪽이 음수 나왔어. 그럼 요거 의미 있다고 없다고? 의미 없어요. 모든 실수예요, 그냥. 왜냐면은 음수보다는 x의 몰로톤지 간에 무조건 크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 것만 보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게 30번. 알겠죠? 이해되나요? 근데 얘는 꼭 요 틀만 돼요. 요 틀만. 그러니까 여기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당장 그 31번 같은 경우만 돼도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계속 넘어가서 33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33번 풀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43, 46. 43번? 되니? 자, 43번 잠깐 볼까요? 같이? 자, 봐봐. 얘가 특별한 해를 가지네. 맞아? 하나라는 해를 가지려면 아까 우리 했듯이 어떻게 돼야 돼? 특별한 해가 되려면? 한 개만 되려면 약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요 하나만 딱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결국에 2라는 해를 가지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되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a의 x-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되니? 그랬을 때 그림이 어떻게 돼야지 x는 2 하나만 돼, 그러면? 주어진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해가 딱 2가 되려면은 그림이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그렇죠. 위로 볼록이 되면서 여기가 2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까지 되니?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무조건 음수겠다라는 게 유추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니?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하나만 있고 싶잖아.
너가 위로 볼록이라며 그리고. 아니 잘못 말했어. 잘못 말했는데 맞았어? 네. 얘가 위로 볼록이야. 이거 봐봐.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 X축보다 위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네. 맞아? 이 위쪽 부분이 근데 하나만 있고 싶대. 딱 하나만. 근데 0보다 뭐 이렇게 딱 돼야 될 거 아니야. 도현 알겠니? 오케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봐봐. A는 음수고 얘랑 얘가 무조건 똑같은 식이어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전개했을 때 A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라는 친구가 정확하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4A가 되고 C라고 하는 친구는 4A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문제가 뭐였어, 근데? 부등식.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8a는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정수를 찾으래. 그럼 다시 바꿔봅시다. b는 뭐라고? 마이너스 4a. c는 뭐라고? 플러스 4a. a가 0보다 작아요. 자, a로 나눠주고 싶지 않니? a는 뭐라고? 음수.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됐어. 자, 내가 알고 있는 걸 쓰려면은 최고치 한계수가 뭐여야 된다고? 양수. 음수잖아. 맞아? 다시 마이너스 4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 또 바뀌어. 이렇게. 여기까지 해도 되니? 알겠죠? 그럼 요거는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 1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식이 0보다 작다. 최고치 한계수 양수면서. x는 무슨 값이 돼야 돼? 8.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수값의 합은 뭐가 되겠어? 0하고 1 두 개 더하니까 1 자체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좀 주어지는 문제가 되고요. 그림을 줬을 때 말고요. 자, 봐봐. 46번 같이 볼게요. 2차 부등식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a-6이 0보다 작으려면은 해가 없대. 해가 특수해야 돼. 맞아? 해가 특수하다는 거는 뭐 하자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럼 봐봐. 최고치 한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친구인데, 맞아? 그려야 돼. 그러니까 보고, 첫 스타트는 얘 X축이야. 그러니까 뭐 봐, 뭘 쓰고 봐,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야. 하란 대로 하라고, 제발. 알았어? 했는데, 0보다 이 밑에 부분에 그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그림 무조건 이렇게 돼야겠네? 맞아? 근데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 혹시 스쳐 지나갈 때도 되나? 되니 안 되니? 현준아 돼 안 돼? 스쳐 지나가면 돼 안 돼?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돼 안 돼? 되니 안 되니? 네. 되지. 그쵸? 왜냐면 해가 0보다 작은 부분만 없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같아도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고 이것도 돼. 그 말은 봐봐. x축과 요 2차 함수가 안 만나거나 아니면 뭐 해야 된다고? 접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잖아. 얘는 뭘 만족하면 돼? 주어져 있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해가 없거나 같다가 될 수 있다고. 여기까지 해도 되니? 오케이? 그림을 보고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깨닫고 그림을 그리면 된다고. 그렇게. 그 판별식을 세우면 된다고. 알겠니? 오케이? 그럼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짝수 씁시다. b' 제곱 446 마이너스 AC 이렇게 가 0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쵸? 그럼 요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몇이야? 2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2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실수액의 최소값은 몇이에요? 22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2차 부등식 이 기본은 되게 쉬워. 왜냐면은 어차피 풀이법이 똑같아. 틀 외워서 인수분해 돼? 틀 외워서 쓰던지. 아니면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몇 가지 있어? 6개 있잖아. 그 6개 중에서 형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6개 중에서 내가 알맞은 거를 딱 찍어내면 바로 답이라고. 알겠니? 자, 또 옆에 50번도 해볼까요? 틀린 친구들, 애매하게 풀었으면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 2번 나왔니? 주하나? 같이 봅시다. 틀린 친구들은 같이 무조건 보고 맞춘 친구들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얘들아? 모든 실수에서 한글을 읽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성립이 된다니까. 해가 그냥 모든 실수란 얘기야.
그러면은 최고차함계수 양수고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그림이 이렇게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맞아? 여기 딱 찍어도 되잖아. 맞아? 맞아, 찍어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찍어도 모든 실수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누가 판별식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안 만나도 성립하니까 작거나 같아도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짝수 씁시다. 짝수 판별식 쓰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럼 K제곱 이렇게 지금 되고 5, 3 K는 마3과 5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만족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니까 5에서 마3을 빼면 8개에다가 하나 더, 눈이 2개 있으니까 하나 더 해야 되죠? 그래서 9개가 답이 됩니다. 같이 할게요. 57번 같이 해봅시다. 자, 이참수가 존재한대요.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a의 그래프가 직선 y는 5x 마이너스 b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자, 잘 봐봐. 그러면은 자,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2차 부등식으로 지금 우리가 푸는 건데 헷갈리면 그래프를 또 마찬가지로 그리시면 돼. 어떻게 그릴 수 있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근데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해봐야지. a가 만약에 양수일 때는 그림이 아래로 볼록이고 요거 플러스 5x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맞아? 그랬을 때 어디 부분이라고?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사이값으로 튀어나와요. 이게 맞네? 맞아?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이면은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양끝값으로 튀어나와요. 맞아? 그러면 얘는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답이 될 수 없겠다. 이해되니?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얘가 탈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것만 될 거야. 근데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6과 1이라니까. 그쵸? 이거 지금 x값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다시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a와 5x 마이너스 b를 같다라고 지금 놓았더니 또는 얘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얘가 얘보다 작은 부분에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 지금. 그럼 넘겼을 때 ax 제곱 마이너스에 b 플러스 5x 요거의 해가 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되니? 이해되나요? 왜 탈락이에요? 아니 사이값이라니까? 얘는 양끝값이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그죠? 자, 그 얘가 요거를 가져가려면은 얘는 부등식이 뭘 만족해야 돼? a의 x 얘 이거 두 개가 근이 돼야 되잖아. 0 만드는 근. 즉 x 마이너스 플러스 6과 요렇게가 지금 되셔야겠네요.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요거를 전개했을 때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요거는 ax 제곱 플러스 5ax 마이너스 6a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럼 얘랑 똑같아야 돼. 즉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가 5a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거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a가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뭐 해주면 돼요? 이제 연립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연립합시다. 이거 b만 바꾸면 되겠죠? 넘기시면은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9a가 되고 요거는 b가 뭐랑 똑같죠? b는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게 b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거는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는 0이 되고 얘가 5, 1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a가 무조건 양수여야 되니까 a는 1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 되죠? a는 무조건 1일 거고요. a가 1이기 때문에 b는 몇이야? 어디 갔죠? b는 여기 있죠. b는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이해되나요?